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전거를 구매하고 나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타다 보면 앞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인하고 변속기의 플레이트가 닿아서 따르르륵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아둬야 할 내용은, 로드바이크에는 일반적으로 트리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 다 있다는 건 아니고요. 요새 나오는 시마노 DI2 전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트리밍이 있긴 있지만 기계가 알아서 트리밍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더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람의 YAW 방식의, 이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식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트리밍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속기가 트리밍이 필요한 구간에는 이렇게 살짝 비틀리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산악 자전거만 타시던 분이 로드바이크를 처음 구매했을 때 약간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트리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체인링, 제일 작은 스프라켓 쿠브, 이 기어에 비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체인하고 변속기 플레이트가 만나서 따르르륵 하는 소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밍이 있는 자전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변속기를 트리밍을 이렇게 딱 하면 소음이 없어집니다. 변속기하고 체인하고 간격이 이렇게 살짝 생기면서 소음이 제거가 됩니다. 이 조작이 트리밍이죠. 소음 방지 조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는 이 소리를 잘못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리밍 조작, 그게 레버에 이 트리밍 조작이 되게 이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밍 조작이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기업이 우리 통상 말하는 안 쓰는 기업에서 나는 이런 소리는 잘못 세팅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쓰다 보면 갑자기 큰 체이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앞변속을 큰 쪽으로 옮겨도 소음이 발생 안 합니다. 닿아서 난 소음이. 확인해 보면 체인하고 체이닝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소음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의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세팅을 미리 이렇게 케이블 장력을 프리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안 하지만, 그걸 해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지만, 기계식 변속기를 쓰는 자전거에서는 거의 대부분 쓰다 보면 장력에 변화가 생겨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인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장력의 변화를 줬는데요. 자, 제일 작은 기어, 제일 작은 체인링, 제일 작은 스프로켓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아까 앞에서 트리밍 조작을 하면 소음이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자, 트리밍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트리밍 조작을 레버에서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딸가락거리면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자, 처음하고 다르게 플레이트하고 체인이 이렇게 살짝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체이닝으로도 한번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체인이 꺾일 정도로 변속기가 체인을 누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찰음이 안 날 수가 없죠. 자, 보통은 이렇게 케이블 장력에 의한 변화에 의한 소음은 트리밍이 있는 자전거, 트리밍 기능이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트리밍도 작동 안 하고 또 큰 체이닝 쪽으로 변속했을 때 변속기의 바깥쪽 플레이트하고 체인이 닿아서 이렇게 소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되는 원인은 다 이제 타다 보면 장력의 변화가 생겨서 보통 늘어난다고 하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이거는 워낙 간단한 정비로 소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뭐 변속기 정비는 앞뒤 변속기 다 똑같이 제일 작은 곳, 뒤에도 스프라켓 코드 제일 작은 쪽으로 변속을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장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장력이 느슨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뭐 제일 비슷하겠죠. 그럼 떨어진 장력을, 속선 장력을 높여주면 됩니다. 높여줄 때는 뭐 배럴이 이렇게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자전거에 따라서 레버 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변속기 레버 쪽에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뭐 장력 조절 배럴이 없는 자전거는 뭐 없겠죠. 없습니다. DI2 같은 경우는 뭐 없겠죠. 그건 뭐 전기 힘으로 하니까요. 자, 방법은 이 배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배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장력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냐면은 큰 체인링으로 변속했을 때 그 소리가 안 나는 지점까지 이제 약간 돌려주고 테스트하고 약간 돌려주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돌려주고 여전히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자전거는 이렇게 여러 번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속선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쭉쭉 늘어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력을 제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데 아마 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소음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일단은 뭐 계속 작업해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배럴을 돌려주는 그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미세하게 돌려줘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돌려버리면 오히려 이제 장력을 너무 줘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장력을 너무 주면 떨어지는 변속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희미하게 난다 싶으면 한 4분의 1 정도 돌려주고 테스트 해봅니다. 이거 잘 안 돌아가면 살짝 뭐 당겨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테스트. 지금 아주 미세하게 한 부분이 살짝 닿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거의 뭐 해소가 되었죠. 자, 이때는 4분의 1보다 더 적게 아주 미세하게. 자,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장력을 올려주면, 자, 변속기하고 이거 뭐 잘 안 보이는데, 변속기 바깥쪽 플레이트하고 그 체인하고 간격이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매뉴얼에서는 뭐 1mm에서 3mm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살짝 장력을 높여가면서 소리가 안 나는 포인트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보통 다른 뭐 미케닉들도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트리밍도 안 됐었는데 트리밍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소리 나죠? 트리밍 조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가 안 나고 트리밍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정비의 뭐 핵심은 오랜 사용으로, 특히 이제 앞변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이닝이 크고 그 차이가 이렇게 빗발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이 뒷변속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속선의 변형이 좀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간단한 배럴만 돌려주면 되는 정비를 하자고 먼 데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정비를 받으러 가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조작, 그러니까 트리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큰 체인으로 변속을 했는데 체인하고 이제 마찰음이 따르르 난다, 그때는 이렇게 장력을 조절을 해주는 정도만 해줘도 간편하게 해소가 되니까요. 또 한계 조절 나사는 이렇게 뭐 구조가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뭐 생활용 자전거인데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게 한계 조절 나사고, 이렇게 보면은 한계 조절 나사가 부품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 나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형태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많이 움직이고 조여주면 작게 움직이겠죠. 여기 이제 속선이 걸려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조절할 때 미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라 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많이 돌려버리면 장력은 세게 당겨주고 한계 나사는 누르고 있고, 막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진 누르고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속선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뭐 좋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소리가 점점 옅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돌리는 거. 그리고 배럴을 돌려줄 때 왜 이렇게 작은 쪽으로 변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냐면, 그래야 이거 잘 돌아갑니다. 미세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배럴일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게 케이블 엔드 캡이라고 해야 되나요? 겉선 캡이 스틸 쇠로 된 거일 때 이게 빡빡하게 끼어서 이게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 배럴하고 요 사이에 WD-40 그거 살짝 뿌려서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빼먹은 거 없나? 그리고 배럴은 돌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볼트 형식인데요. 한없이 당길 수는 없지만 뭐 계속 당기다 보면 이거 빠져버립니다. 만약 그럴 때는 이게 뭐 너무 여유가 없다 싶으면 이걸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속성 고정 볼트를 살짝만 풀어줍니다. 다 풀면 또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케이블을 살짝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다시 고정.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장력을 높여주면 이제 조절이 수월합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뭐 이것까지 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아까 봤던 대로 배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력만 늘어난 만큼, 변형된 만큼 살짝 증가시켜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혹시 풀 일이 있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저번에 뭐 영상을 올렸더니 따라하다가 이거 끊어 먹었다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세게 안 쪼여도 충분히 붙어 있으니까 이거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속선이 계속 압력을 받았다 뗐다 하면 이게 끊어지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까먹은 거 없나? 뭐 저번에 올렸던 앞변속기 세팅하는 거하고 동시에 같이 참고하면 뭐 충분히 이 작업이 어떤 성격인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트리밍 조작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이 작은 쪽 말고는 트리밍 조작할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트리밍 조작이 필요할 정도의 구간이 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큰 쪽으로 올려도 다른 구간에서는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전혀 소리 안 나고요. 작은 체이닝하고 제일 큰 쪽으로 올려도 트리밍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트리밍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데, 트리밍 조작은 대부분 안 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트리밍 조작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변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소리가 트리밍 조작이 아예 안 된다거나 큰 체이닝 올렸을 때 이게 플레이트하고 마주쳐서 소리가 날 정도 되면은 이건 자전거를 신경 거슬려서 탈 수가 없는 정도니까요. 장력 조절을 해줘서 정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말로 설명하니까 답답하다 해서 말은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상을 찍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빼먹은 내용이 또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기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공개소 블로그의 내용하고 항상 영상 밑에 보면 설명 부분에
관련 자료 바로가기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거든요. 그걸 동시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언어라는 게 영상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문자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같이 참고하면 더 자전거에 대한 이해, 정비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